LG 이노텍의 김재협 연구원님 발표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협입니다. 제가 제목을 멀티태스킹과 셀프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적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거창하게 뭔가 색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많이 좀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어떤 학습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다루던 모든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지, 또 이 프레임워크가 뜻하고 앞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내용에서 보면 일단 저희 생산 공정 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이노텍에서는 대표적인 어떤 라인이 이제 광학 라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카메라 렌즈가 이제 일관되게 쭉 라인을 타고 딱 들어오는데, 사실 들어가서 안에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광학 설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광학 설비는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대략 하나의 우리 카메라 모듈이 하나가 딱 나올 때까지 다 보면 대략 한 모듈당 한 100장 정도의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치로 봤을 때 대략 하루에 최대치 캐파가 나왔을 때는 약 한 70만 개 정도의 모듈이 생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365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장되는 영상들은 정말 용량이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 저희 현실에서는 그 수많은 설비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 중에 아주 가끔 정말 급할 때 한 번씩 영상을 끄집어내보는 그런 케이스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그럼 이 수많은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영상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데이터들을 지식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녀석들을 우리의 지식 공간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하면 셀프 트레이닝 되고 멀티태스킹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지금 촬영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저장이 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은 라스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AMS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부와 함께 상당량의 영상들을 전부 다 이제 끌어올리려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영상들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생산 엔지니어를 직접 쫓아가서 그 설비에서 촬영되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판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정도.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니즈가 있는 거에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지능화 모듈들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자동화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이 이제 주로 이루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비들을 설치하는 동안 우리가 이 영상들을 왜 이렇게 못 썼을까를 가만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슈 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야, 어디서 불량이 났다. 그럼 이 불량이 어디서 났을까를 열심히 역추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불량은 저쪽에 있는 어딘가에서의 설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설비에 가서 그동안 저장돼 있던 거를 끄집어내오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한 땀 한 땀 그 녀석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요런 경우를 따로 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설비에서 어떤 영상이 어떤 지식을 뱉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핸들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잡아본 거는 이제 익스퍼트 드리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역시 그 담당 부서들이 많습니다. 공장 라인이 사실 뭐 굉장히 심플한 몇 가지 간의 수공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각각 맡고 계시는 그 파트에 해당하는 설비들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각각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설비들, 관할할 수 있는 지식 범위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시스템 퍼포즈라고 적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실제 이 설비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영상들이 우리 공정의 제품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져온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카메라들이었고, 상당수가 좀 그런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량이나 특정한 특징을 정의를 해서 그 부분을 뭔가 ROI를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상당수의 설비들을 봤을 때 그냥 육안 확인용들이 많고, 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정도의 설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소스 컨스트레인츠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지금은 사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학위를 받고 처음에 저는 이쪽 전공이었는데, 학위를 받고 딱 왔을 때는 저희 쪽 동네에서 뭔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는 적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일부 검사 영역이라든가 또는 국방 영역 정도에서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고 또 많이 이제 영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이슈, 모든 영상, 모든 데이터, 모든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붙어서 하나씩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인적 리소스의 어떤 문제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지식이라는 녀석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또는 하드웨어 인프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리소스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꼽아본 게 이제 언클리언 사이트라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그게 어떤 지식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모듈이 상당수의 모듈이 출하가 됐는데 단 2개의 모듈에서 이상점이 발생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은 이전에 우리 생산 엔지니어에서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던 그런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표현드린 것처럼 모두들 모여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전혀 생각도 않았던 한참 앞에 있는 공정의 설비에서 이 녀석들이 구별이 되겠구나라는 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대응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설비에 있는 영상 끌어내리고, 또 그 영상 저장된 곳 찾아서 내리고 아이디 맞추고, 다시 또 이걸 앞으로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적용을 시키고, 또 이게 돌아갈 인프라도 필요하겠죠. 인프라 사다가 갖다 붙이고 시험 가동하고, 이걸 굉장히 힘들게 빡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뭔가 데이터들은 쌓이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은 분명히 본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목표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전 공장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모두 하나의 저장소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을 시키고, 인프라 구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AI 담당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끌어온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에서 어떤 지식의 공간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이 즉각 어떤 활용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에 사전에 정리된 지식들을 끌어내려서 빠르게 어떤 지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이렇게 저희의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표를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잘 쓰도록 만들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실 이전부터 아주 오래된 용어라고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종의 프리 트레인된 백번 모델들을 사용하는 건 사실 지금 거의 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좀 바라보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그 방향성 자체는 사전에 어떤 학습된 프리 트레인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백번 모델로 써서 파인 튜닝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셀프 슈퍼비전을 지향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4가지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한 지식, 제너럴한 피처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한 피처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의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셀프 트레이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학습을 하고 있어야 언제든 필요시에 즉각적으로 내려다 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설비와 각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지능적으로 대처해야 될 목표, 태스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쉽게 표현해서 어떤 설비에서는 빨간색과 검정색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설비에서는 사각형과 삼각형이 구별되는 애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또 어떤 설비에서는 뭔가 평소랑 다른 녀석을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번째 목표로는 베리어스 태스크,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돼야 된다. 이렇게 4가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저희의 프레임워크 설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4가지 목표, 특히나 이 셀프 트레인, 레이블이 없는 프리 트레인, 셀프 트레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알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셀프 슈퍼비전에서 그 힌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셀프 타우트 러닝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쯤에 그때 저는 이제 비전 전공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던 중에 봤던 페이퍼였습니다. 셀프 타우트 러닝인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프레임워크 목표로 잡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봤던 좀 머릿속에 뇌리에 많이 남는 그런 논문이라서 여기서부터 항상 셀프 슈퍼비전을 말씀을 드리는데, 셀프 타우트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영상 비주얼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필터들의 웨이티드 조합, 웨이티드 썸으로서 모든 영상을 다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언레이블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필터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영상들도 다 이 공간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배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언노운한 비전 데이터들도 이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겠고, 좀 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개념적인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주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파인 튠을 시킨다라는 기본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어떤 대량의 레이블과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학습을 우선 시키자는 겁니다. 어떤 태스크냐는 각자 우리의 목적에 맞는 또는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사전에 입력을 해서 이걸 먼저 이제 학습을 시키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의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학습이 되면 이 AI 모델은 주어진 언레이블 데이터의 어떤 의미, 리프레젠테이션들을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의 목적, 어떤 지나가는 비이클을 구별을 한다거나 또는 양품과 분량을 구분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당장 지금 원하는 그 작은 목표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설정을 해서 위에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 놓은 이 모델을 가져와서 레이블된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튠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셀프 슈퍼비전의 어떤 프레임워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프 슈퍼비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개만 이렇게 적었는데 예전에 이그젠플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좀 많이 유명해졌던 논문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훨씬 더 좋고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게 제 기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선 이그젠플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상에다가 일련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트랜스폼을 시켜가지고 뭐 컬러를 바꾼다거나 약간의 크랍, 뭐 이동을 시킨 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정한 어떤 트랜스폼들은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테고 그리고 처음에 입력 영상을 통해서 트랜스폼 된 녀석들을 우리가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게 같은 영상이다라는 걸 맞춰라. 이런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부여를 해서 사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컨텍스트 프리딕션이었는데 컨텍스트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여러 개를 잘라서 얘랑 한 쌍이냐 이 쌍의 거리가 어떤 것이냐 순번이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맞추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좀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각을 내놓고서 뒤섞어 놓고서 다시 원상태 복귀시키는 걸 한다던가 그 이후에 한 로테이션 관련된 이론도 좀 있었는데요.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복잡한 태스크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전 학습을 시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 그럴 바에야 프리텍스트 태스크 자체를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그냥 하나의 모델을 임의로 하나를 회전시킨 다음에 이 모델이 그 회전된 정보를 맞추도록 하자. 뭐 90도 회전됐다 또는 180도 회전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좀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후로는 저런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한 어떤 미닝 자체를 좀 정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어떤 환경에 어떤 태스크들이 효율적이냐 물론 뭐 그런 거에 대한 나열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 와닿는 뭐 그런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 자체, 프리딕션 위주의 어떤 태스크보다는 우리 학습되는 레이터드 공간 자체를 좀 많이 변화시켜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 관련한 쭉 내용들을 한번 보면 대략 한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는 이제 셀프 프리딕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저렇게 분류한 걸 본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셀프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쭉 나왔을 때 그 다음 어떤 미지의 어떤 데이터를 맞추게 하는 것들 또는 마스크처럼 중간에 어떤 걸 비워놓고 맞추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뒤섞인 정보들을 다시 원 위치시키는 걸 맞추게 하는 그런 일련의 태스크들을 셀프 프리딕션이라고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제 버트나 GPT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맞추기 용도로 학습이 된 케이스가 좀 많았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든가 트리플 로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이 영상의 서로 간의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거리와 같은 그런 분포적인 태스크를 줘서 애초에 어떤 이들 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미닝을 우리가 부여할 수 없으니 얘들 간의 거리를 넓히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셀프 슈퍼비전의 어떤 패러다임은 어떤 것들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런 프리텍스트 태스크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스크를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연구물들을 쭉 봤을 때 한 연구물에서 저희들이 주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로컬 AI, 우리 스페시픽 태스크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AI 모델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100군데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중에 5군데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을 만들고 최적화를 시켜서 만든 어떤 로컬 AI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 나머지 설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판단 또는 어떤 태스크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AI들이 수도 레이블을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그 수도 레이블들을 맞추는 어떤 공통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두면 이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뚱맞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 보임직한, 사실 좀 이 분야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있어 보임직한 어떤 임의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레임워크에서는 제너럴 스튜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필요할 때 어떤 위치의 특정 설비, 특정 태스크에서 필요할 때 이 제너럴 스튜던트를 가져와서 스페셜 스튜던트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량의 스페셜 티처가 있을 때 소량의 스페셜 티처가 언레이블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수도 레이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 레이블 공간을 통해서 제너럴 스튜던트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설비의 필요에 의해서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다면 스페셜 스튜던트로 만들 수 있고, 이 스페셜 스튜던트는 다시 스페셜 티처의 군으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게 이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멀티태스킹과 셀프 트레이닝에 대한 그 블락을 이렇게 표출한 게, 우선 멀티태스킹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백본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떤 티처는 디텍팅을 위주로 하는 티처가 있을 거고, 어떤 티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주로 하는 티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티처들이 만들어주는 수도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로스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티처들이 뱉어내는 이 수도 레이블 공간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셀프 트레이닝 블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실제 현장의 프레임워크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공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들이 어떤 스토리지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문 조직에 의해서 스몰 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도메인 딱 그 설비와 태스크의 목적에 맞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학습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 티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 AI에서 만들어지는 이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스페셜 티처들이 수도 레이블을 만들게 되고, 이 수도 레이블을 통해서 저희는 제너럴 스튜던트를 학습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페셜 스튜던트를 만드는 이 과정도 저희가 지금 같이 지금 아키텍처 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few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스몰 레이블 자체도 저희가 표현을 스몰로 했는데, 보통 하나를 만들 때 저희가 다량의 인력이 달려들어서 몇만 장의 레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그 레이블들을 대폭 축소하는 이 스페셜 스튜던트 AI까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드밴티지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뭐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사전에 이 환경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때리면, 이 글로벌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빨리 최적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태스크 빨리 잘 적응해서 우리가 뭔가 리소스를 대기하거나 또는 더 투입하거나 이런 거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뭐 당연한 말씀이겠죠. 당연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 목표 이외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지금 공장에서 있는 모든 설비들이 뱉어내고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 있게 됩니다. 물론 이미지 데이터가 파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 모두 다 모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기존의 그 현재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클러스터, 어떤 분포 클러스터에 모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스페시픽 태스크를 우리가 딱 접했을 때 거기서 어떤 새로운 레이블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는 어떤 구운에 있는 어떤 분포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새로운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라고 엔지니어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단계의 설비들이 쭉 있다고 했는데, 한 45번 단계는 저희가 단 한 번도 어떤 레이블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한 78번 정도 있는 설비에서 저희가 스페셜 티처가 하나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티처가 하는 일은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을 구분하는 태스크였습니다. 가령. 그런데 이 78번에 있는 스페셜 티처가 이 48번에 있는 이미지 비전에 대한 어떤 난리지를 부여를 해서 그 난리지가 현재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48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색깔을 구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48번 입장에서 나는 저 티처로부터 받은 데이터로 인해서 나는 계속 검은 것만 지나다니고 있었다라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 하얀 게 계속 지나가고 있다 정도의 어떤 undefined anomality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함께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까지 모두 포함을 한 아키텍처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스페셜 티처, 제너럴 스튜던트, 스페셜 스튜던트, 그리고 스페셜 스튜던트가 다시 스페셜 티처로 올라가는 이 프레임워크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퓨 레이블에 더해 오토 레이블 또는 레이블링 어나운스가 가능한 그런 프레임워크, 또 썸씽 어노말에 대한 워닝 시스템이 가능한지 또 함께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느라 제가 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전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다 활용하자. 그래서 미리 글로벌 리프레젠테이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그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빠른 스페시픽 태스크, 그리고 어떤 언디파인드 어노말리티에 대한 접근, 새로운 신규 레이블링에 대한 자동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저희는 현재 목표로는 내년 가을에 이제 완전한 시스템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스페셜 티처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그 제너럴 스튜던트로 갔다가 다시 스페셜 스튜던트로 가는
그때의 어떤 효과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물론 하드웨어로 구동하는 건 소프트웨어겠지만 뭔가 적용이 그래도 하드웨어 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고요. 비전 인스펙션 시스템에 대한 여러 발전 사항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1시 10분인데요.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가지고 다음 세션 1시 20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